2월 3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벌써 11번째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시간이 안 빠릅니까? 빠르죠? 네. 저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이런 말 하시더라고요.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게 뭐냐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더라고. 꼭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지만 니는 세상에서 가장 뭐라 그러나? 현명하다는 표현 안 했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거?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게 뭐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저는 대답 못했죠. 근데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거래요. 그러니까 곧 죽을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다 잊혀진다잖아요. 아무리 슬픈 일이 있어도 여러분 시간이 흘러가면 지금은 막 힘들어 막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이제 뭐든지 다 정이 돼요. 군대 처음 갔을 때 엄청 힘들거든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다 해결되잖아요. 시간이 다 흘러가면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공부하지 말고 시간만 보내보세요. 해결되는가? 이렇게. 예? 벌써 이렇게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처음 듣는 거니까 다 어려워요. 오늘도 어렵다고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아마 이럴 거예요. 오늘 수업을 했는데 무슨 수업을 했는가도 모를 수 있어요. 오늘 개론했나 민법했나 뭐 이렇게.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론 수업을 하는 거고 개론은 했는데 근데 투자론 했는지 금융론 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금융론 했다. 이 정도 하셔도 충분하니까 이게 오늘 내용을 들어보면 도대체 뭐 하자는가 그래요. 그래도 다 합격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반복. 됐습니까? 예, 그래요. 어려우니까 밑밥을 까는 거예요. 미리. 제가 어려운 거니까. 자, 우리 이제 금융론을 공부하고 있는데 금융론에서는 이제 지난주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럼 이 3번까지 있는데 이 3번까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시험에 나온 거. 매년 나오는 거. 저당 상환 방법 요거. 요 저당 상환 방법이 매년 시험에 나옵니다. 이 저당 상환 방법에서는 온금 균등, 원리금 균등, 채증식 이런 거 배웠어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오늘은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부동산 투자회사, 프로젝트 파이낸시 이런 걸 이제 배울 건데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이 부분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이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 배웠다. 그러면 제가 이해 안 된다 하더라도 뭐 투투투 발발발 막 이렇게 한다고 그것만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주택상 채권 유동화부터 해볼 건데 이제 기본서는 굳이 편다면 352쪽부터입니다. 352쪽부터 혹시 기본서 이제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요약전입에 가지신 분들은 113쪽이에요. 이게 113쪽. 요약지 가지고 계신 분들은 113쪽을 이제 펴시고 이제 칠판 보면 돼요. 좀 어려울 겁니다. 어렵다고 해서 짜증을 낸다든지 그러지 마시고 뭐 저런 게 있나 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인데 유동화의 뜻은 무슨 말이냐면 판다는 거. 판다. 팔아서 현금하겠다. 제가 이제 부동산 하나 가지고 있어.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해. 아파트 유일하게 하나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썼습니다. 그걸 학문적으로 유동화했다고. 유동화. 부동산 유동화 이렇게 했다. 유동화라는 말을 한번 저에게 들어봤는데 뭐 할 때 들어봤을까요? 부동산 투자할 때 들었습니다. 부동산은 현금화 하기가 용이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 환금성이 낮다고 그랬죠? 그래서 유동성 위험이라는 말 배웠죠. 그 유동입니다. 유동. 그러니까 유동이라는 말은 팔았다는 소리예요. 내가 아파트를 팔아서 현금을 썼다. 그걸 학문적으로 아파트를 유동화시켰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는 주택저당 채권하고 유동화하고 두 개 묶여진 거야. 그러면 유동화는 팔아서 현금한 거고 주택저당 채권은 채권이고 여러분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채권을 만기 전에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게 채권 유동화입니다. 제가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현금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예금도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아주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책을 보다 보니까 거기에 채권이 하나 꽂혀 있는 거야. 근데 만기가 이제 지금 6개월 남았어. 만기가. 그럼 6개월 남으면 당장 현금 필요해요. 그 채권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제하고는 못 판다 그러더라고. 어제하고는서는. 그래서 서울 강동은 못 팔구나. 인천은 팔고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 제가 서울 강동에서 수업을 하는데 못 판대. 크게 못 팔아요. 그러시더라고. 팔 수 있습니다. 그게 채권 유동화입니다. 채권 유동화. 그럼 채권을 팔아서 만기 전에 팔아서 현금화했다니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럼 주택상 채권은 유동화는 주택상 채권이라는 것을 팔아서 현금화했다 이 뜻이에요. 이 주택상 채권을 누가 가지고 있을까요? 은행이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이. 그럼 은행이 주택상 채권을 팔아서 이 금융기관이 은행이잖아요. 은행이 주택상 채권을 팔아서 현금화했다.
그래서 현금 확보했다. 이걸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라고 해요. 자, 그럼 이제 뜻은 됐어요. 이 뜻 알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저당 시장이 이제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거의 매년 나와요. 그러니까 매년 100% 나온다 말할 수 없어요. 저당 상한 방법은 매년 나오는데 이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10년에 한 6, 7번 나옵니다. 그러면 자주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는 몇 가지를 배웠냐면 3가지 배워요. 여기 저당 시장의 구조라는 걸 배우고, 그다음에 저당 시장의 구조가 이렇게 계속됩니다. 그다음에는 효가 나옵니다. 이 효과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이렇게 이 효과가 가장 시험에 안 나와요. 3가지 배우는데 저당 시장의 구조 배우고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 나오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 표입니다. 그럼 이 3가지 배울 건데 이 3가지 중에서 저당 시장의 구조, 효과, 그다음에 저당 담보증권 유형, 요 3가지 중에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거, 가장 중요한 뭡니까? 이거, 이 표. 이게 저 별표 3개짜리 이렇게 나오면 별표 3개짜리, 이 표가 별표 3개짜리입니다. 자, 필기 노트는 아니요. 요약집은 이 표를 그대로 만들어 놨고, 우리 기본서는 이 표보다는 조금은 약수하게 놨어요. 이 표가 가장 중요하다. 오늘 이 표 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3가지 배울 건데 이제 처음부터 하나 배워봅시다. 그럼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이전 저당 시장의 구조인데, 이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이렇게 됐어요. 1차 저당 시장, 2차 저당 시장 이렇게 됐어요. 그럼 시험은 1차 저당 시장이 뭐하는 시장이냐, 2차는 뭐하는 시장, 이런 거 물어봅니다. 그럼 1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된다. 저당권 유동화 X 나왔어요. 그러면 이 시험에 나오면 1차 저당 시장에서는 저당권 유동화된다. 그럼 뭘까 했을까? X. 그게 시험 문제예요.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저당권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2차 시장. 자, 봅시다. 제 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다. OX, X. 1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되는 시장이다. 이렇게 나와야 돼. 이제 이런 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그럼 이제 이게 뭐냐면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제가 차입자입니다. 제가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돈이 필요해요. 제가 차입자야. 그러면 제가 신한은행에 가요. 여기 이제 신한은행 금융기관이야. 신한은행에 가서 돈 좀 빌려주세요. 그런다고. 그러니까 신한은행 대출 받았어요. 그러면 대출을 이제 10억을 받았는데, 10억 받는데 신한은행은 그냥 공짜로 저에게 돈을 빌려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신한은행이 저에게 저당권을 설정해요. 저당권 설정하고 저는 매월 신한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돼요. 원리금. 10억을 대출받았습니다. 10년 동안 갚기로 했습니다. 그럼 매월 원리금을 갚아야 한다고. 그래서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하는 게 주택시장 채권입니다. 그러면 신한은행은 저에게 10억을 대출해주고 그 대가로 주택시장 채권을 가져가는 거야. 제가 신한은행에 돈을 갚아야 되잖아요. 이 주택시장 채권을 제가 이제 M이라고 이렇게 표현할게요. 모기지. 그래서 이렇게. 그럼 결국은 얘는 제가 은행 가서 돈 빌리고 채권 하나 설정해 줬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매월 이제 돈을 갚아야 될 건데, 그럼 이제 신한은행이 돈이 1,000억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1,000억이. 이 1,000억을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럼 저 같은 사람에게 몇 사람에게 대출해 주면 돼요? 100사람. 여기 10억씩 대출해 줘 버리면, 그러면 1,000억 가지고 있는데 요 10억씩 다 대출해 주면 100명에게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러면 100명의 차입자가 이 돈 가지고 주택시장에서 주택을 산다는 거야, 이렇게. 그럼 신한은행이 이제 100억을 대출해 줘 버렸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은 뭘 가져가요? 신한은행이 현금 빠져나가고 주택시장 채권 1,000억이 생긴 거야. 그러면 이제 신한은행은 이 100명에게 10억을 대출해 주는데 만기가 10년이야, 10년. 그럼 10년이 지나야만이 1,000억이 다 회수되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죠? 그러면 만약에 이 100명이 돈을 빌려갔는데 근데 원리금을 안 갚아요. 그럼 신한은행은 1차 년도에 아무것도 회수 못해. 그럼 신한은행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면 또 대출해 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주택시장이 침체로 가죠. 주택시장에서 주택 살 때 내 돈만 가지고 사는 경우는 거의 드물잖아요. 은행이 대출 받아야 돼. 그럼 신한은행이 대출을 다 해주는데 이 차입자들이 돈을 안 갚아버리면 신한은행이 돈이 없어질 거고, 그럼 대출을 또 못 해주겠죠. 그럼 주택시장이 침체로 간다고. 근데 신한은행은 1,000억이 나가고 뭐가 들어왔어요? 채권이 들어온 거야. 이 채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라고 해.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직접 매각, 뭐를? 주택시장 채권을 직접 매각, 사는 사람을 투자자라고 그래, 투자자. 그럼 투자자에게 팔면 투자자 회원이 들어오는 거야, 현금이. 그럼 신한은행 1,000억이 또 생겨. 그럼 또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럼 또 이게 생겨. 또 팔아. 또 대출해 주는 거야. 그럼 처음에 1,000억 있었는데 이걸 팔아서 채권 생기면 또 팔고, 현금 1,000억 들어오고, 또 팔고, 채권 또 들어오고, 또 팔아서 1,000억 또 들어오고, 또 팔고.
그럼 1,000억 가지고 10바퀴만 돌려보면 몇 조가 돼요? 1조가 되는 거야. 조. 그러니까 1,000억이라는 돈이 10바퀴 돌리면 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적으로 보면 이 1,000억 가지고 무한대로 돈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러면 대출해 줬습니다. 그럼 신한은행이 다 대출해 주면 신한은행은 현금이 부족해지죠. 현금이 부족해졌다. 이 현금이 부족해진 것을 학문적으로 유동성이 감소했다.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유동성 위험은 현금이 부족해졌다는 소리야. 그럼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현금이 부족하다. 대출을 할 수 없다. 주택시장에 침투한다는 거예요. 이때 이제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면 투자자가 사서 현금이 들어온다고. 이 투자자는 국민연금 있잖아요.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그 국민연금 투자자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연금을 연기금 투자자 그러잖아요. 요거는 개인이 투자자가 아니라 대부분이 연기금.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 여기를 사준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신한은행에 이제 이 현금이 들어오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이제 유동성 위험은 증가요, 감소예요? 유동성 위험 감소. 유동성이 증가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지금 대출해줘버리면 나타나는 현상. 신한은행이 1,000억 가지고 있는데 이걸 다 대출해줬다. 그럼 현금이 부족해졌다. 유동성 위험에 빠졌다. 이렇게 한다고. 그럼 이제 주택장 채권을 팔면 현금이 들어와. 현금이 들어오면 유동성이 증가했다. 현금을 확보했다는 소리야. 그러면 유동성 위험은 증가할까 감소할까? 그렇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하는 거야. 자, 이런 걸 시험에 낸다고. 이게 주택장 채권이 유동화됐을 때 나타나는 효과예요. 효과가 가장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효과는 차입자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은행 입장에서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그다음에 투자자는 어떤 효과가 나타나는가? 정부. 여기서 봐봐요. 여기 한 면에서 정부가 찾아봐. 정부. 국가 어디가 있어요? 여기가 국가예요. 국가. 한국주택금융사가 국가라고 정부라고 이게. 그러면 시험은 이 효과는 잘 안 나오는데 차입자 입장에서 효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효과, 투자자 입장에서 효과, 정부 입장에서 효과 이렇게 한다고. 봐요. 그러면 금융기관은 주택채권이 유동화되면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OX? 오잖아요.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은 감소한다. 대출 여력이 확대됐다. 대출할 수 있는 돈을 확보했다. OX? 그게 효과라고, 효과. 자, 그러면 차입자 입장에서는 이 금융기관이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 수 없다고 봐요. 그럼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런데 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아서 현금이 들어왔어요. 그럼 차입자는 또 돈을 빌릴 수 있죠. 그러면 신한은행이 돈을 많이 확보하면 차입자에게 돈 빌려줄 때 주택담보대출 줄 때 대부비를 높일까 낮출까? 높일 수 있지. 돈이 없으면 봐봐요. 신한은행이 돈이 없으면 빌려줄 때 10%밖에 안 빌려주는 거야. 10%? 그럼 신한은행이 돈 많으면 그러면 10%가 아니라 50%, 60% 돈을 빌릴 수 있다는 거야. 그럼 차입자 입장에서는 차입 기회가 확대되고 그러면 50%로 돈 빌리면 50% 빌리면 내 돈은 50%만 있으면 주택을 사는 거고 그럼 주택의 구입 기회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한다. 그럼 자가주택 비율, 내주택 비율이 증가할까 감소할까? 증가. 그걸 30회 때 감소라고 했어. 감소라고. 뭐요?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되면 나타나는 효과로 틀린 거 그랬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틀린 거. 금융기관의 유동성이 증가한다. OX? O. 차입자 입장에서는 대출 기회가 확대된다. OX? O. 자가주택 비율이 감소한다. OX? X. 그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말만 어려울 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걸 효과라고, 효과. 효과는 좀 이따 볼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유동성이 확보됐으면 이걸 또 대출해 주는 거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럼 이제 대충 얼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저당시장 나눠볼게요. 1차 저당시장과 2차 저당시장이 있는데 1차 저당시장은 차입자와 은행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시장. 이걸 1차 저당시장이라고 해요.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저당권이 설정되는 겁니까? 파는 겁니까? 저당권 설정됐잖아요. 그럼 저당권 유동화하는 시장은 1차다, 2차다? 2차. 지금 하는 말은 예전에 한 15, 16년 전에 그때 냈다고. 요즘은 그런 말 잘 안 나와. 나온다 하더라도 틀린 말 안 만든다고. 예전에는 이걸 가지고 틀린 말 만들었다고. 어떻게 했냐면 1차 저당시장은 저당권 유동화된다 이렇게 냈다고. 이렇게 그래서 틀린 말을 만들었어. 그걸 답을 줬다고. 요즘은 나온다 하더라도 이 부분은 틀린 말 안 만든단 말이에요. 요즘은 왜? 수준이 약간 높여졌으니까.
그럼 저당권 유동화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은 1차입니까? 2차입니까? 2차. 2차. 그럼 1차 저당 시장과 2차 저당 시장 중에서 대출되는 시장. 대출되는 시장이 1차입니까? 2차입니까? 1차. 그래서 1차는 주택자금 대출 시장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 대출되는 겁니까? 아니죠. 아니고 이 투자자가 은행에게 돈을 주는 거야. 이 돈 줄 테니까 은행이 주택자금 채권을 팔면 투자자가 사서 그 돈 가지고 이거 가지고 대출해 주세요 이렇게 한다고. 그럼 2차 저당 시장은 주택자금이 대출해 주는 겁니까? 주택자금을 공급하는 겁니까? 공급. 주택자금 공급 시장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저당 시장은 1차와 2차 주택자금 대출 시장과 주택자금 공급 시장으로 이루어진다. 맞잖아요. 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요 1차 시장 시장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2차 시장 시장으로 와봐요. 여기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가지고 있죠. 이걸 투자자에게 직접 팔 수 있다고. 직접 파는데 팔 수 있는데 근데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라는 공기업에 팔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가면 이 금융기관 신한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뭐 농협 엄청나게 많은 금융기관 있잖아요. 새마을국도 있고 그 금융기관들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뭘 팔 수 있냐면 주택시장 채권을 팔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신한은행은 주택시장 채권을 직접 투자자에게 팔 수도 있고 이제 어디에 팔 수 있냐면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 수 있다는 거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M을 매각하겠습니다. M이 주택시장 채권입니다.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돈이 신한은행에 가는 거야. 이렇게 현금이. 그러면 신한은행 입장에서는 주택시장 채권을 투자자에게 직접 매각하든 한국주택금융공사에 팔든 효과는 똑같아요. 그럼 신한은행 현금 받고 있습니다. 유동성이 증가했다. 유동성이 감소했다. 대출률이 확대됐다. 대출이 내린다고. 그러니까 이 저당 시장의 구조에 정부가 끼어든다는 소리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렇게 끼어드는데 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뭐라고 하냐면 제2차 대출기관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신한은행을 제1차 대출기관 이렇게 부르고 그럼 이제 이 신한은행 제1차 대출기관은 주택시장 채권을 이렇게 1,000억 정도 주택시장 채권 가지고 있는데 자, 신한은행이 제1차 대출기관이 이 주택시장 채권을 반드시 팔아야 됩니까? 팔지 않을 수 있습니까? 팔지 않을 수도 있죠. 왜? 신한은행이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팔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지 않고 가지고 있으면 신한은행이 뭘 할 거예요? 이자. 근데 이 채권을 팔아버리면 신한은행이 이자 포기하고 원금 받아들겠다는 소리야. 원금만. 그러면 신한은행이 주택시장 채권을 팔았습니다. 투자자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이자는 누구한테 가는 거야? 투자자. 이제 다시 해볼게요.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차입자인데 갑이 신한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10억을. 그럼 갑은 매월 신한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럼 신한은행이 이 주택장 채권 갑에게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갑이 내는 원리금은 신한은행이 다 가져가는 거야. 이자 수입도 신한은행이 가져가는 거야. 근데 신한은행이 돈이 없으면 갑에게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요 투자자에게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요 투자자가 대부분 연기금, 사학연금, 국민연금 이렇게라고. 요 국민연금이 이제 투자자가 된다 봐요. 우리가 내는 국민연금이. 그럼 이제 국민연금에게 팔아버리면 그러면 차입자가 내는 이 갑이 내는 이자는 신한은행이 먹여야 됩니까? 국민연금이 먹는 거야. 국민연금. 이렇게 됐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국민연금, 사학연금 이런 돈 가지고 그 돈을 여기 주택시장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이 국민연금 투자자가 돼서 신한은행이 발행한 주택시장 채권을 샀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연금 돈이 금융계 신한은행 왔어요. 그럼 신한은행이 차입자에게 대출해줘요. 그 국민연금 가지고 요 주택시장에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소리야. 이렇게 하겠다는 게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입니다. 그러니까 채권 팔면 그럼 이자 포기하고 이 채권 사는 사람은 이자를 먹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자 있는데 제2차 대출기관이요. 1차 대출기관은 주택장 채권을 반드시 보유합니까? 팔 수도 있다. 팔 수도 있다. 그럼 이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재산 중에 요 주택장 채권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이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계속 가지고 있을 수 있고 팔 수 있다고. 갑에게 설정한 주택장 채권을 신한은행이 한국주택금융공사 팔아버리면 갑이 내는 이자는 어디로 간다? 한국
한국주택금융공사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장치업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요 국민연금이, 사학연금이 투자할 곳이 없어요. 투자할 곳이 없으니까 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국민연금 투자자들에게 주택장 채권, 저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상품을 하나 만들어요. 자, 요 주택장 채권을 지금 한국주택금융공사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저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걸 주택저당증권이라고 그래. 그러면 이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상품 하나 만들어내는데 그걸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신한은행, 국민은행, 농협으로부터 사들인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금융상품을 만들어서 투자자에게 팔아. 그 새로운 금융상품을 우리 영어 약자로 MBS를 발행했다. MBS라고 그래요. 이 MBS가 주택저당증권, 증권 이렇게 한다고. 주택저당증권, 주택담보증권 그런다고. 그러면 이 주택저당증권하고 주택저당채권하고는 약간 본질이 다르죠. 이제 그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그게 시험 문제예요. 의미하셨죠? 이제 근데요, MBS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하는데 여기에 4가지 상품이 있다는 거예요. 4가지 상품. 그 4가지 상품이 아까 중요하다는 표 봐봐요. 요 4가지 상품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여기 봅시다. 이게 그 지분형 MBS라는 게 있고 채권형이 있고 혼합형이 있다는 거야. 지분형 MBS는 MBTS, 채권형은 MBB, 혼합형은 MBTBCM 이렇게 있다는 거야. 의미하셨죠? 이렇게 가는 거야 이제. 자, 다시 가볼게요. 한국주택금융사들은 금융사는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주택저당증권을 바탕으로 해서 MBS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그럼 한국주택금융사는 반드시 이 주택저당증권을 발행해야 됩니까? 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그러면 이 한국주택금융사를 제2차 대출기관이라 하는데 제2차 대출기관은 주택장 채권을 자신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1차 대출기관이든 2차 대출기관이든 주택장 채권을 자신들의 재산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얼추 다 끝나잖아요. 근데 한국주택금융사의 이제 역할이 요 MBS를 요거를 발행해. 요걸 발행한다고. 그래서 발행기관, 발행자 이렇게 불러. 자, 그다음에 중개기관이란 말은 금융기관하고 투자자를 연결시킨다 해서 중개기관 그러는데 주로 이제 발행기관, 요 발행기라는 표현을 씁니다. 앞으로 이제 발행기관, 발행자 나온다고. 그 발행기관, 발행자 나오면 한국주택금융공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입니다. 자, 크게 이제 어려울 거 없어요. 이제 머릿속에 남아있냐, 안 남아있냐,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지. 그럼 저당시장의 구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요 그림을 제가 이제 말로 한번 해봤어요. 말로. 그림을 이제 말로 해봤습니다. 그럼 저당시장은 1차하고 2차로 나눠진다. 그럼 1차 저당시장은 주택자금 대출시장이고 저당권이 설정되는 시장이고 누구하고 누구, 차입자와 저당대금을 제공하는 금융기관 사이에 나하고 신한은행 사이에 이루어지는 시장이다. 제1차 대출기관은 주택장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투자자 중기관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제2차 저당시장, 주택자금이 공급되는 시장이고 저당권 유동화되는 시장이다. 제1차 대출기관들은 2차 저당시장에 자신들이 설정한 저당을 팔고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OX? 이렇게 되나요? 원래 저당 차입자와 관련이 없는 시장이다. 이 말은 나하고 원래 차입자하고 요 2차 저당시장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신한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주택장 채권이 설정됐죠. 이걸 신한은행이 팔았는지 이걸 자신이 가지고 있는지 모른다고 우리는. 그래서 관련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자, 발행기간은 주택장 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여기 발행기간이 한국주택금융사는 주택채권을 보유할 수도 있고 MBS를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됐습니까? 이게 저당시장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와서 2차 저당시장은 1차 저당시장에게
주택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OX. O. 2차 장시형은 1차에 주택 자금을 공급한다.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자, 이제 여기까지 따라왔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제. 자, 그러면 예, 효과 볼게요. 효과. 효과는 크게 신경 쓰지 말라고. 효과는 잘 안 나오니까. 자, 효과 봅시다. 차입자 입장에서는 은행부터 은행 입장에서는 유동성이 증가했습니다. 유동성 위험이 감소합니다. 현금을 확보했습니다. 대출을 확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차입자는 차입기가 확대되고 대출액이 증가할 거고 자가주택 비율이 뭐한다? 증가한다. 주거 안정을 기할 수 있다. 정부는 주택장 채권 유동화로 인해서 주거 안정, 주택 경기 조절할 수 있다. OX? O? 이렇게. 그럼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투자자가 연기금 투자자였거든. 그럼 연기금 투자자들은 여기 봐요. 요 투자자 국민연금이 투자처가 없었습니다. 투자처. 그러니까 투자처가 없어서 쩔쩔 매고 있는데 새로운 금융상품이 하나 만들어진 거야. MBS라는. 요 MBS라는 새로운 금융상품이 만들어져요. 그럼 MBS는 누가 발행하는 거야? 한국주택금융공사. 이게 정부가 발행하는 겁니다. 그럼 정부가 발행하면 안전합니까? 불안전합니까? 완전이지. 완전.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용도가 높은 완전한 투자 자산이 하나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투자자 입장에서는 완전빵으로 신용도 높은 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효과잖아요. 여기 봐요. 신용 등급이 높은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다. 포트폴리오 구성을 통해서 자산을 다양화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효과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다시 이제 원상태로 가요. 그러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한다 했는데 여기서부터 잘 들어야 돼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MBS를 발행합니다. 이렇게 이제 MBS를 발행해요. 그럼 MBS를 발행하는데 이 MBS의 유형이 이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지분형이라는 게 있고 채권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채권형. 그다음 혼합형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분형 MBS, 채권형 MBS, 혼합형 MBS 그래요. 그러면 혼합형이라는 것은 두 개를 혼합했다는 소리야. 지분형하고 채권형하고. 자, 시험 문제 가볼게요. 지분형 MBS와 채권형 MBS의 혼합형 MBS도 만들 수 있다. OX, O. 여기 25일 때 시험 문제입니다. 별로 대도 안 했어요. 10년도 안 됐으니까. 이 지분형 MBS가 MPTS가 되는 거고 채권형이 MBB가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MPTB하고 CMO 이렇게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아까 25일 때 시험 문제 25일 때 시험 지문은 지분형과 채권형의 혼합형 MBS도 만들 수 있다. OX? O 그랬단 말이에요. 그다음 26회 때. 요 MPTB라는 게 지금 여러분 무슨 말인지 몰라요. MPTB라는 게. 그럼 MPTB는 그러면 MPTS와 MBB의 혼합형이다. OX. O. 요 두 개 혼합형인 게 혼합형이니까.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25회 때 내고 이렇게 해서 26회 때 내고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 MPTS, MBB, MPTB, CMO가 영어 약자인데 이제 우리말도 좀 배워야 돼. 우리말. 자, 우리말은 이제 보자고요. 우리말은 어떻게 할까? 자, 우리말 하기 전에 한국주택금융사는 MBS를 발행하는데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 세 가지 형태가 있다. 됐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없어요. 자, 그럼 보자고 이렇게. 지분형 MBS, 채권형, 혼합형 있다. 그럼 지분형 MBS는 MPTS, 채권형은 MBB, 그다음 혼합형은 MPTB, 그다음에 CM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말, 요 MPTS를 우리말로 하면 주택상 채권 이체 증권이라고 하고, 채권 MBS, MBB는 주택상 채권 담보부 채권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MPTB는 저당 채권 지불 이체 채권이라고 하고, 요 CM은 다계층 채권 이렇게 불러요. 오늘 집에 가셔서 요걸 한번 외워보세요. 외워진가 안 외워진가? 안 외워져요. 안 외워진가 외우지 말라고. 제발 좀 외우지 말라고. 외우는 순간 공부하기 싫어지고 공부를 잘못하는 거야. 그럼 시험은 어떻게 나오는데? 자, 이거 봐요. MPTS가 영어 약자고 여기 이제 우리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시험은 우리말이 나올까 영어 약자 나올까? 둘 다 나와. 둘 다. 둘 다 나와. 안 외워도 돼. 왜냐면 여기에 요걸 내자. MPTS를 낸다. 그러면 우리말이 먼저 써져. 우리말 써주고 가로에
MPTS 이렇게 써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안 외워도 돼. 왜 외우지 말아야 되냐면 우리말은 요 주택장 채권 이체 증권 그러잖아요. MPTS가. 그럼 이게 법으로 딱 정해졌다. 그러니까 MPTS의 이름은 주택장 채권 이체 증권이다. 법에 정해졌다. 그러면 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법으로 정해진 게 아니야. 영어 약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영어를 해석하다 보니까 우리말 해석하면 약간 학자들이 말을 달리해요. 그럼 요거 주택장 채권 이체 증권인데 요걸 빼버리고 이체 증권 이렇게도 부른단 말이에요. 이게 약간 이름이 다르다고. 요 타겟증 채권 나오죠? 요걸 또 타겟증 증권이라고 하고 약간 이름이 다르니까 시험에 나오면 영어 약자를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조건 주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우리말로 외워버리면 안 외워지니까 우리말 외우지 말고 나중에 자주 듣다 보면 이제 우리말로 알게 된다고. 그래서 MBB란 말을 시험 보러 갈 때까지 저한테 100번 적어요. 100번. 그러면 MBB 제가 말할 때 MBB는 주택장 채권 담보부 채권 이렇게 한다고. 제가 담보부 채권 이런 말 한다고. 이 말이 중요해요. MBB는 요 담보부란 말이 중요하다고. 담보. 이게. 그러면 이제 담보란 말 나오면 MBB 알게 된다고. 그러니까 집에 가서 외우지 말고 뭘 외우냐면 MPTS, MBB, MPTB, CMO 이렇게. CMO란 말이 나중에 다계층 채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안 외워도 입으로 다계층 채권 알게 된다고 이렇게.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이름 알았네요. 그럼 이름만 하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요 MBS가 지분형 채권형 혼합형이 있는데 자, 이 말이 요 MBS 주택장채권 유동화에서 가장 중요한 말. 이 말이. 자, 이 말 좀 듣고 이게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거 설명할 때 이제 약간 어렵다고. 자, 그럼 다시 원상태로 가요. 아까 가장 중요하다고 요 표 있잖아요. 표. 요 표 있죠? 요 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거 하는 거야. 요거 하는 거라고. 그러면 요거 알면 이 표는 절반이 끝나는 거야. 요 표가 별표 3개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가장 먼저 앞으로 가서 약간 이해가 이제 필요해요. 자, 다시 요거 없습니다. 응? 제가 신한은행에서 10억을 대출받았어요. 그럼 신한은행은 현금 10억을 대출해주고 신한은행이 저에게 주택장 채권 10억짜리 설정해요. 그러면 신한은행이 이 주택장 채권 10억짜리 설정하면 이 내용, 이 주택장 채권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당신이 이제 신한은행이 그러겠죠. 차입자 나에게 당신이 돈 안 갚으면 저당권에 기해서 경매 실행할 겁니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저당권이라는 게 있다고. 저당권. 예. 그다음에 나는 매월 신한은행에 원리금을 갚아야 돼, 안 갚아야 돼? 갚아야 돼. 그럼 나는 원리금을 갚아야 되고 신한은행은 원리금을 받아갈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것을 원리금 수취권이라고 해요. 원리금 수취권. 그럼 신한은행은 저에게 10억을 빌려주면서 주택시장 채권을 설정했는데 이 주택시장 채권의 내용이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이라는 소리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신한은행이 저에게 10억 빌려주고 주택 채권을 설정했는데 이 주택시장 채권 내용이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인데 신한은행이 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을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신한은행이 저에게 설정한 주택시장 채권을 한국주택금에서 팔아버려요. 팔아버리면 이 1번하고 2번이 한국주택금융사로 가는 거야. 의미하셨죠? 그러면 이제 한국주택금융사가 계속 가지고 있으면 주택장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한국주택금융사가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한국주택금융사가 이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MBS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기 한국주택금융사가 투자자에게 MBS를 발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발행하는데 그런데 MPTS라는 게 있고 MBB라는 게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MPTS 지분형, MBB 채권형, 혼합형도 있었단 말이에요. 혼합형 이렇게 혼합형 MPTB하고 CMO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이거라고. 그럼 요 MPTS가 지분형이야. 지분형 MBS인데 근데 가장 중요한 거. 이 부분에서 요 MPTS는 요 두 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 요 두 개를 즉 저 주택 채권을 MPTS는 투자자에게 팔아버린 거야. 팔아. 자 봐요. 요 MBS를 발행하는데 근데
저 주택상 채권을 가지고 MBS를 발행하는데 MBTS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두 개 주택상 채권 자체를 투자자에게 팔아버린다고. 그 팔아버리면 이 두 개 1번, 2번이 즉 저당권하고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한테 간다? 투자자한테 간다. 그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그럼 여기 MPTS는 지분형 MBS는 1번하고 2번이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투자자에게 이전된다. 투자자된다. 이전된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본다고. 어떻게 물어보냐면 MPTS는 1번 저당권, 2번 원리금 수취권을 투자자가 가지고 가는가 아니면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가 그걸 물어본다고. 그럼 MPTS라는 상품은 이 두 가지를 누구에게 간다? 투자자에게 이전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MBB 이름이 여기 이제 채권형이란 말이에요. 요거 채권형이었는데 채권형 MBS였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요 MBB 이야기할 때 무슨 말을 크게 강조를 했었어요. 담보. 그렇지. 담보. 요 MBB가 주택상 채권 담보부 채권이에요. 그럼 이름 봐봐요. 주택상 채권형을 봐봐요. 주택 저당 채권. 요게 주택 채권이 저에게 설정됐는데 그러면 신한은행이 한국주택금융사 팔아본 거예요. 요거를. 그러면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상 채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데 요 MBB는 이 주택상 채권을 투자자에게 파는 게 아니라 요걸 담보로 제공해요. 담보. 주택상 채권 담보부 채권 그러거든. 그러니까 MPTS라는 상품은 요 주택상 채권을 투자자에게 파는 거고 그 MBB는 주택상 채권을 투자자에게 파는 겁니까? 담보 제공하는 겁니까? 담보. 그러면 요 담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 MBB라는 상품은 1번하고 2번을 투자자에게 파는 겁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는 거죠. 다만 담보 제공했을 뿐이죠. 제가 아파트를 은행에 담보 제공하고 돈 빌리면 아파트 소유권이 은행으로 넘어가요? 내가 가지고 있어? 내가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그거랑 똑같아요. 그럼 요 MBB라는 상품은 1번하고 2번이 투자자에게 이전됩니까? 발행자가 가지고 있습니까? 발행자가 보유하는 거. 발행자 보유. 그래서 요 MBB란 말이 나오죠. 그럼 모두 다 발행자라고 하면 돼. 발행자. 그다음에 MPTS라고 말 나오면 뭐? 투자자 하면 된다고. 예. 자, 여기서 잠시 멈추고 제가 요 그림이 가장 중요하다. 이 표가 가장 중요하다 했으니까 이 표를 좀 볼게요. 봅시다. 봐봐요. 이 표를 보면 그러면 지분형 MBS, MPTS. 지분형 그랬죠? MPTS는 투자자. 여기 투자자에 다 뒤지잖아요. 그럼 MBB는요. 전부 다 발행자.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MPTS가 나오는 순간 우리는 투자자. MBB가 나오면 발행자. 이 지분하고 채권은 반대야. 그럼 MPTS하고 MBB는 반대란 소리야. 그럼 투자자하고 발행자 두 사람밖에 안 나와. 그럼 투자자하고 발행자가 반대가 되겠지. 그러면 MPTS라는 상품은 투자자만 나오고 MBB라는 상품은 발행자만 나온다는 소리야. 이게. 요걸 시험에 가장 잘 낸다고. 네? 그러면 요 두 개는 정반대니까 MPTS만 기억하시면 돼. 그럼 MPTS가 나오는 순간 MPTS는 지분형입니다. 투자자만 나온다. MPTS에서 발행자 나오면 올까 있을까? X가 되는 거야. X. 봐요. 그럼 MPTS가 나오면 지분형이다. 요 G. 그다음에 투자자다. G2 이렇게 하는 거야. MPTS가 나오면 머릿속에 G2 이렇게. G2. 또. 자, 그다음에 여기까지 잘 나오고 여기 콜방어 초과담보 이런 말 나오잖아요. 콜방어 초과담보 나오는데 콜방어가 무슨 뜻입니까? 초과담보가 무슨 뜻입니까? 요거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아까 우리 요거 두 개 중에서 담보란 말이 들어간 게 어디가 있었어요? MBB. MBB가 담보란 말 나온다고. 담보 있음 이렇게 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것도 저것도 나는 싫다. 뭐 머리가 복잡하다. 그러면 요 MPTS가 나오는 순간 지분형이다. 투자자만 나온다. 그다음에 콜방어란 말이 나오고 초과담보란 말이 있는데 안 된다. 콜방 불가능해? X. 초과담보 없다. X. G2XX 그러면 된다고. 이 표가 별표 3개짜리인데 이 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G2XX 이렇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모르는 사람들 있다. 이 XX 지금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MPTS가 나오면 지분형 요건 알잖아요. 투자자 알잖아요. 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없다.
안 된다, 없다 그러면 된다고 이렇게 하면 돼요. 자, 다시 온 상태로 가면 이제 그럼 다시 온 상태로 와서 이거 할 테잖아요. 이거 봐요. 이렇게. 그럼 이 두 개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것저것 다 뭐 제가 한 말 여러분 머릿속에 다 기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하지 말라고. 할 필요 없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런 그림이 하나 있었고 요 MBTS가 나오면 지분형, 투자자, 투 그런다고. 좀 이따가 이제 콜방아 청와대 한번 없다 그랬죠? XX가 된다고. 그럼 요 MBTS, MBB는 반대라고 있잖아요. 그럼 지분의 반대가 채권이잖아요. 그러면 투자자 반대가 발행자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기는 XX 그랬거든? 그럼 여기는 55 그래야지. 그럼 끝나잖아요. 자, 그럼 질문. MBB는 콜방어가 가능하다. 오. MBB는 청와담보가 필요하다. 오. MBTS는 콜방어가 불가능하다. X.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청와담보 없다. 청와담보가 없다. 맞죠? 청와담보 없으니까 X니까 그렇게 하면 돼. 그럼 이 두 개가 혼합행이거든? 그럼 이 혼합행이면 이 두 개는 이제 혼합행이다. 그럼 혼합행이란 말은 투자자도 나오고 발행자도 나온다는 소리야. 투자자도 나오고 발행자도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얘는 1번하고 2번 있는데 1번이 저당권이고 2번이 올리금 수취권이에요. 올리금 수취권. 그럼 얘는 발행자. 얘는 투자자. 이렇게. 그러니까 투자자도 나오고 발행자도 나온다. 됐습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야. 자, 그걸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을 통해서 봤는데, 자, 이 부분 한번 가볼게요. 자, 머리가 많이 아플 거예요. 많이 안 아파요? 지진 나죠? 지진 날 거예요, 이게. 요거 했던 거야. 그럼 지분형 MBS, MBTS는 지분형이다, 저당권, 아까 여기 번호 1번, 2번. 저당권 올리금 수취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이게. 자, 올리금 수취권 간사는 조기상환 이후 부담하게 된다고요. 그러면 MBB는 채권형이고 저당권 올리금 수취권 누구고? 발행자. 혼합형 MPTB하고 시험은 저당권 올리금 수취권을 저당권은 발행자, 올리금 수취권 투자자 이습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자, 여기까지 하시면 돼. 근데 이제 저는 저당권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저당권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랄 같아. 요 저당권인데 시험은 또 모기지 소유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당 채권 집화물의 소유권, 저당 채권의 소유권 이렇게 나온다. 그럼 저당권을 했죠. 저는 그냥 저당권을 했잖아요. 그런데 저당권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 저당권을 모기지 소유권 이렇게 표현해서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저당 채권 집화물의 소유권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저당 채권의 소유권 이지랄 이렇게 나온다. 예. 자,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별표 3개짜리 갑시다. 이제 외우는 거야. 이것도 저것도 필요 없어. 외우는 거라고. 그러면 저당 담보증권 유형 이제 정리해 봅시다. MPTS G2XX 그러면 된다고. 선생님 그 XX가 뭔데요? 몰라 상관없어. 그럼 XX는 안 된다, 없다 그 뜻이라고. 그러면 봐봐요. 요 MPTS는 초과 담보가 있다. X 틀렸잖아요. 없다 해야 되니까. MPTS는 콜방어가 가능하다. X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MBB는 가능하다 있음 그랬잖아요. 이 두 개는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요 밑에 수익률 올리금 이체 나오죠. 이거 안 써놨습니다. 그러면 왜 안 써놨을까? 요거는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아. 요거 나왔다. 그럼 출제자 미친 거야. 여기까지 이렇게. 자, 이까지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다 왔습니다. 많이 어렵습니까? 엄청 어려운 것보다. 이 표를 알아야 한다는 소리예요. 나중에 이제 3, 4월 달, 이제 5, 6월 달 수업할 때, 이제 3, 4월 달까지는 아니고 5, 6월 달 수업할 때 이거 다 비워. 다 비워놓고 채우자는 거예요, 저하고. 수업 시간에. 채워봅시다, 그런다고. 3월 달, 4월 달은 이 화면이 또 나올 거야. 5, 6월 달에는 이 화면이 안 나와. 요거 다 비워버려요. 다 비워놓고. 어떨 때는 요거 놓고 요걸 비워놓고. 순서 바꾸라고. 그래야 공부가 될 거니까. 그래서 한 명씩 일어나서 여기 뭡니까? 이렇게 채우라고 그래요. 저 뒤에 보라색 옷 나오세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합격하지. 예? 자, 됐어요. 자, 이제 아까 했던 거, 요거 있잖아요.
여기 보면 요 표를 만들어놨죠? 요건 이제 풀어 한번 볼게요. 풀어서. 그러면 MPTS가 나왔습니다. 우리말은 주택장 채권, 이체 증권. 외운다 안 외운다? 안 외운다. 그럼 MPTS가 나오면 머릿속에 G2XX 그러면 되잖아요. 그럼 차입자가 지불하는 원리금이 차입자가 내가 지불하는 원리금이 저당 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이거는 별 의미가 없고 투자자에게 바로 이체된다는 거죠. 투자자가 가져간다. 투자간다. 원리금 아까 요 MPTS는 요 원리금 요 2번이 원리금이거든. 원리금. 원리금이 누구한테? 투자자에게. 투자자에게. 그 지분형이라는 소리요. 아까 초과담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소리요. 원리금 수취권과 저당권. 저당권을 저당채권 집합물의 소유권.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그다음 투자자가 조기사항 요금 부담하고 요거까지는 필요 없어요. 투자자는 콜방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잖아요. 예? 자, MBB 우리말로 주택장 채권 담보부 담보부요. 담보. 담보란 말이 중요해요. 그래서 MBB는 초과담보 있다 없다? 있다. 초과담보 필요하다. 초과담보가 콜방어도 가능하다. 이제 콜방은 지금 할 필요 없고. 그럼 MBB는 원리금 수취권 저당권 누구에게 좀 더? 발행자에게. 조기상환 요금 채무불이행은 좀 더? 발행자. 무조건 발행자. 자, 그 MBB가 얘 발행자 나오는요. BB가 뭐예요? 발발. BB가 발발이라고 이렇게. 자, MPTB. MPTB는 혼합행위죠. 우리말은 이렇게 해요. 저당 채권, 지불 이체 채권. 외워봐. 외워진가 안 외워진가? 안 외워진다니까. 외울 필요 없어요. 그럼 저당 채권 뭐야? MBB와 채권과 이체 증권 MPTS 혼합형으로 원리금 수취권은 투자자 이전하고 저당권은 발행자가. 조기상환 투자자가 요건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CMO 갑니다. CMO 다계층 채권입니다. CMO는 약간 이제 설명이 필요한데 CMO 이제 설명을 해볼게요. 요 CMO란 게 다계층 채권인데 약간 어려워요,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거는 자 채권이요, 채권. 그럼 채권을 발행하면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먹어요, 아니면 배당을 먹어요? 채권. 이자. 주식은 배당이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라고. 여기 전부 다 이자가 관련된 거예요, 이게. 그러면 요 다계층 채권이 어떻게 만드냐면 요 말을 지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요 트렌치 계층 요걸 이제 하기 위해서 이상한 말을 제가 하는 건데 한국주택금융사가 주택 저당 채권 한국주택금융사가 이 주택장 채권 이게 없으면 그럼 CMO를 발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한국주택금융사가 농협에서 신한은행에서 주택장 채권을 사왔단 말이야. 이걸 바탕으로 해서 MBS를 발행하는 거야. MBS를 발행하는데 이 MBS가 지분형 MPTS가 있고 MBB가 있고 그다음에 MPTB가 있고 CMO가 있었다 이래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 주택장 채권 한국주택금융에서 1,000억을 가지고 있어요. 1,000억을. 이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을 발행하는데 CMO는 어떻게 발행하냐면 이 1,000억을 바탕으로 CMO를 발행하는데 CMO는 만기를 여러 개를 만들어요. 만기를. 그러니까 이 CMO는 채권입니까 아닙니까? 채권. 그럼 채권은 만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 정신 차려. 채권이 만기가 있는 거지. 만기. 주식은 만기가 없지만 채권은 만기가 있는 거라고. 여러분이 채권 샀어요? 그러면 만기 몇 년짜리 되잖아요. 만기. 내가 돈이 엄청 많다. 그런데 채권을 사고 싶다. 국가에서 발행한 채권을 사고 싶다. 그럼 한 30년짜리 살 수 있어요. 그럼 30년 동안 그냥 묻어두는 거야. 그 국가는 망하지 않을 거니까. 그럼 30년 후에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채권은 만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단기간만 사고 싶다. 단기간. 내가 1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단기간만 이걸 채권을 사고 싶다. 그러면 만기 3년짜리, 만기 5년짜리 산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은행이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러거든요. 그럼 신한은행, 국민은행이 큰데 그래도 세계 100대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 보면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들어갔고 국민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엄청 크잖아요. 신한은행도 우리나라가 엄청나 크잖아요. 근데 세계 100대 안에 은행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한다고. 어떨 때는 들어가고 어떨 때는 나가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국민은행에 돈을 많이 저금해버리면 그 연도에 국민은행이 세계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100대에서 빠지고. 그럼 자동차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세 번째로 잘 만들고 배는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들고 핸드폰도 제일 잘 만들고. 근데 은행 봐봐요. 은행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잘하는 은행이 100대 안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그래서 아무리 뭐 이게
물건을 잘 만든 거 중요하지만 결국은 돈입니다. 돈 장사해서 다 잘하는 거예요. 미국 애들이. 얼마나 안타까워. 그치? 자, 그러면 잠시 옆으로 뺐는데, 그러면 여기 한국주택금융사가 1,000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요걸 바탕으로 해서 요걸 이제 발행한다면 이렇게. 응? 그럼 요걸 발행하는데 요 CMO는 어떻게 발행하냐면 CMO는 만기를 여러 개 만들어요. 그 이제 계층이라고 해요. 계층 1, 2, 3, 4 이렇게 나온다고. 혹시 시험에서 계층이란 말 나오잖아요. 그럼 CMO예요. CMO. 요 계층을 이제 프랑스 말로 트렌치라고 합니다. 트렌치. 우리말은 계층, 프랑스 말로 트렌치 이렇게 한다고. 트렌치. 여기 이제 영어도 아니고 이제 프랑스 말이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이제 요 만기가 있다고. 만기. 그럼 요 만기 1년짜리, 만기 2년짜리, 만기 3년짜리, 만기 4년짜리, 만기 5년짜리 만들고 마지막에 이제 계층 20이다. 만기가 20년이다. 그럼 요 20을 뭐라고 하냐면 Z라고 해요. Z 트렌치 그런다고. 계층 1번, 2번 쭉 하다가 마지막 요 20년짜리를 요 Z 트렌치 그런다고. 그 왜 Z 트렌치 그럴까요? Z 계층 그럴까요? 알파벳 마지막에 Z야, Z. 그래서 Z 트렌치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 만기 있고, 자, 이자율. 여러분들, 만기가 길어지면 이자율이 높을까, 낮을까? 높아요. 높습니다. 그 만기 1년짜리 이자율 1%다. 그 만기 2년짜리 1.2%, 만기 3년짜리 1.3% 이렇게 한다고. 여기에 CMO야. 그러니까 CMO라는 것은 하나의 주택장 채권 가지고 만기 구조를 여러 개를 만들었다는 소리. 여러 개 만들었다. 그걸 CMO라고 한다고. 의미하셨죠? 이제 그거 설명하면서 이 복잡한 거야. 그러면 주택장 채권의 총 발행액을 봐요. 1,000억을 발행하는데 이 1,000억을 몇 개의 계층, 트렌치를 배분한 후, 그러면 여기 트렌치를 배분했잖아요. 그러면 만기 1년짜리는 이 1,000억 중에서 100억 만들고, 만기 2년짜리도 100억 만들고, 만기 3년짜리 200억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트렌치별로 상한수 요건 필요 없어요. 그다음에 이것도 아까 다 봤던 거고, 트렌치별로 만기와 이자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요걸 찾는다. 요거. 그럼 트렌치별로 계층별로 만기와 이자율이 다르고, 만기가 장길수록 이자율은 높다 낮다? 높다. 됐습니까? 됐습니다. 요거까지만 해 이렇게. 자, 그래서 주택장 채권 유동화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제 우리 책부 좀 볼게요. 책을 보면 그러면 352쪽에 부동산 증권 이렇게 나와요. 부동산 증권. 거기서부터 시작되는데, 353쪽에 기출집이 하나 나왔는데 그것은 아주 중요한 지문은 아닙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기출집 볼게요. 저당담보증권 MBS 발행은 대출기관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그러면 신한은행의 유동성을 증가시켜 소비자, 차입자 담보대출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다. OX? 여기 효과예요. 효과. 그래서 353쪽은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란 소리야. 시중 하나밖에 안 나왔으니까 굳이 안 봐도 상관없어요. 353쪽. 자, 354쪽 넘어가 볼게요. 354쪽에 저당시장 구조 나오죠? 요거는 이제 중요성이 있겠죠. 그래서 기출집이 많이 나오잖아요. 1차 저당시장, 2차 저당시장. 1차는 주택자금 대출시장, 2차는 주택자금 공급시장. 설명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355쪽으로 갑니다. 355쪽에는 저당시장의 구조 이제 그림을 나누는데 거기 3번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나와요. 이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주택장 채권을 바탕으로 주택장 채권을 발행한다 안 한다? 한다. 그게 기출지문이잖아요. 355쪽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장 채권을 기출하여 주택장 채권을 발행하고 있다. OX? 이렇게. 자, 넘깁시다. 넘겨서 356쪽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왜요? 357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358쪽은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가 대출하는 상품이야, 상품. 요거는 거의 요즘 나오지 않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이제 우리가 참 막 열심히 했던 게 또 어느 부분이 있냐면 이제 뒷부분에 있어요. 자, 365쪽 가봐요. 그러니까 우리 책은 앞에다 저장시장을 써놓고 뒷부분에 와서 이런 내용이 나온다고 또.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365쪽 가면 자산 유동화 제도 나오는데 그 부분은 굳이 볼 필요 없습니다. 자, 넘겨봅시다. 넘겨서 366쪽, 367쪽, 367쪽에
이제 기출 지문이 이제 2개 나왔는데 요건 예전에 나왔던 거고 요 본질이 아니에요. 그럼 이제 뭐부터 가냐면 368쪽부터 봐요. 368쪽. 요 368쪽에 3번 가봐요. 3번. 3번을 가면 저당 담보증권의 종류 나오면서 이체증권, MPTS 나오죠? 이제 요 내용, 요 내용에 여기 주택시장 채권 유동화 에서 나왔던 거. 자, 칠판 봐봐요.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잖아요. 이 표를 지금부터 막 설명해놓은 내용이야. 그러니까 저는 표를 먼저 만들고 설명을 나중에 했는데 우리 책은 설명이 먼저 나오고 표가 나중에 나오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368쪽에 이체증권 나왔는데 MPTS 뭐라고 막 써놨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369쪽도 마찬가지고 쭉 설명이 나와.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쭉 보면 372쪽, 373쪽 쭉 나오고 374쪽 가봐요. 374쪽 가면 상단에 표 나오죠? 그 표가 이제 별표 3개인데 이 표는 약간 내용이 좀 불충분해. 이 표는. 그래서 요 요약 정립에 있는 표가 완벽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거 보면 되고 375쪽 가봐요. 그럼 375쪽을 가면 그러면 우선 표 나왔죠? 그 표가 보면 뭐가 복잡하다고. 그게 지금 이거야, 이거. 간단히 설명하게. 이제 CMO가 그렇게 발행한다는 소리예요. 책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저런 거 한번 더 하시라고. 그 금리 봐요, 금리. 만기와 금리 봐봐요. 만기 1년짜리 금리 5.4죠. 만기 2년짜리 금리 5.56이죠. 그 만기가 장기로 할수록 금리가 높아져, 낮아져? 높아진다. 그것만. 그럼 CMO는 만기별로 이자율이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375쪽에 기출지문 보고, 예. 375쪽에 하단부의 가운데 쪽에 뭐가 나와요? MBS 발행 효과 나오죠? 요거는 가장 시험에 안 나오는 거야, 이게. 효과가. 30회 때 나오고 요즘 안 나오는데, 거기 375쪽에 기출지문 하나 보고 쉬었다 할 거예요. 375쪽. 이것은 이제 평가자 시험이네요. 금융기관은 주택저당증권을 통해 유동성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 OX. 오, 유동성이 증가하고 유동성 위험이 감소한다. 그 말이죠. 이렇게. 자,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보게요. 자, 쉬었다가 이제 부동산 투자 회사를 볼 겁니다. 쉬었답니다.